먼저 2차 전지 배터리 테마를 좀 살펴봐야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정말 가장 핫했던 게 바로 이 수소 테마인데요. 네. 코스피 지수는 좀 미미하게 오르는 반면에 수소 관련주는 10에서 30%까지 급등하는 모습을 네. 보여줬습니다. 네. 뭐 전 세계적으로 수소 관련해서 정책적인 지원도 있고요. 또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네. 수소 기업으로 좀 진화하기 위해서 다들 뛰어들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렇죠. 또 미국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전기차 보조금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좋은 소식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 미국 쪽에서 친환경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친환경 하면은 뭐 기존에 언급된 전기차도 있겠습니다만 네. 최근에 수소차 부분이 많이 강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사실 그 시장에서 에너지 관련해서는 탄소 중립과 더불어서 이 전기차와 수소 쪽이 집중이 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우리가 이제 과거에 뭐 전기차가 더 가니 아니야 수소차가 덜 간다 아니면은 수소차가 좀 전기차에 비해서 밀릴 수 있을 것 같다 뭐 네.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중요한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이 정부에서 지원을 하느냐 마느냐라는 거거든요. 근데 두 가지 부분에서 지원하고 있는 거죠. 하나는 전기차 보조금, 하나는 이제 수소차에 대한 강력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수소 관련해서는 최근에 잘 아시는 것처럼 기업들이 또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또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이 관련 종목들은 계속해서 재평가가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네. 특히나 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전기차 보조금 확대에 최근에 소식이 또 전해졌지 네, 않습니까? 굉장히 규모가 좀 큰 네. 것 같더라고요. 예, 근데 규모도 크고요. 뭐 7,500달러 정도 우리나라 뭐 최대 돈으로 지원하는 거죠. 880만 원 정도? 네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큰 금액이죠. 근데 예전에는 또 세금 감면 쪽을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지금은 살 때 바로 준다는 겁니다. 맞아요. 네네. 정말 구매시 적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세금 감면보다는 네. 당연히 지금 살 때 혜택을 주는 게 훨씬 좋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보조금도 주죠. 또 이렇게 내연기관차에 대해서 시간이 갈수록 또 규제가 들어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차량은 싫든 좋든 간에 전기차나 수소차를 살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또 두 개를 또 섞여 있는 하이브리드도 과정상으로 보면 또 주목받을 수 있는 것이 네.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네. 맞습니다. 이렇게 정책적인 이슈까지 있다 보니까 네. 그리고 요즘에 진짜 차 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다들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차를 사려고 하다 보니까 수소차냐 전기차냐 아니면 하이브리드냐 네. 디젤이나 또 휘발유는 너무 또 지금 비싸니까 네, 네, 많은 네.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런 혜택을 정말 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질문 하나 드리면요. 네. 만약에 차를 사신다 그러면은 내연기관차, 전기차, 수소차 세 개 중에 어떤 거 사시겠어요? 지금 무한 고민 중이에요. 많이 지금 사신다. 지금 바로 결정한다면 너무 과도기라서 네, 느낌으로. 너무 걱정이 되는데 휘발유는 일단 빼고요. 빼고. 디젤이랑 지금 하이브리드 중에 지금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아, 좀 늦으시네요. 대부분 죄송합니다. 예, 대부분은 이제 전기차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직 비싸고 네, 그리고 네. 충전소가 많지 않아요. 지금 집에 그 충전기를 바로 꼽아서 충전할 수 있는 집이 아니면은 아직은 사지 말라고 다들 아,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파트에 그 전기 충전기 있는데. 저희 없어요. 그래요? 이거 좋은 동네 사시는 걸 알고 있는데. 동네만 좋고 아, 없어요 아직. 아, 네. 요즘에 그 신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그 전기차 충전기 이게 들어가고 저희 아파트도 한 10년 됐는데도 전기차 충전기 계속 설치하고 있거든요. 요즘에 이제 충전기, 충전소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수소 충전소 하면 여기 국회 앞에 입구 쪽이 왼쪽인가요? 거기에 또 수소 충전소가 있는 걸로 알고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차량들이 많고 하루에 거의 100대 가량이 충전을 하는데 90몇 대가 그래요? 일평균. 네. 그 저는 솔직히 말해서 안전에 문제는 없을까 생각해 보거든요. 그만 수소 그것도 거기 터질까봐? 예. 근데 뭐 안전의 안전하다고는 문제는 하죠. 안전하다고는 하는데. 그만큼 뭐 신경 쓰겠죠, 그죠? 네, 신경 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건 큰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전기차와 수소차가 병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그에 따라서 뭐 보조금 정책도 계속해서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실 뭐 미국 쪽에서 보조금 확대가 되면서 특히 내년부터
미국 전기차 판매 대수가 레벨업이 예상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미국 자동차 노조에 가입된 GM이라든가 스텔란티스, 포드에서 생산된 전기차의 보조금이 큰 폭의 증가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배터리 관련 업체들의 수입 폭이 크다라는 거거든요. 오. 그래서 위 미국 완성차 업체들과 JV로 미국 배터리 공장이 생산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결론적으로 쉽게 말해서 뭐 삼성 SDI나 뭐 LG 화학이나 다 진출해 있잖아요. 네. SK 이노베이션. 이번에 SK 이노베이션 물적 분할한 데 가지고 주가도 빠지고 있는데 좀 마음이 좀 그래요. 단기적으로 좀 빠지고 있어서 어쨌건 미국에 진출을 하고 거기 공장을 세우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그 배터리 장비 업체라든가 소재 부품 한번 볼까요? 그런 네. 업체들 좀 살펴볼게요. 네,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살펴보죠. 예, 살펴보면서 이게 워낙에 또 네. 잘 간다고 하니까 너도 나도 나 수도 테마야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차분하게 좀 보면서요. 내가 이 종목을 좀 매수를 해놨는데 다소 좀 좀 매수한 후에 흐름이 좀 약하다 하더라도 긍정적인 또 뷰를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예, 일단 전기차 전체적인 흐름을 그 9월 16일 기준에서 한번 살펴보고요. 우리가 어떤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종목을 마지막에서는 하나 픽업을 해서 좀 저평가되어 있고 중장기로 보유할 수 있는 종목을 선정해서 목표가까지 좀 말씀을 드려보는 쪽으로 좀 진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전기차 종목들 9월 16일 기준에서 주가 기준을 보면요. 이렇게 좀 최근에 보면은 원익 PN 이런 종목들 움직임 좋은데요. 반대로 보면은 대형 종목들 삼성 SDI라든가 SK 이노베이션 이런 종목들의 주가는 좀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은 아무래도 최근에 물적 분할에 대한 얘기가 기업마다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물적 분할 얘기가 나와서 주가가 좀 빠지고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배터리 분할 보도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황당하게도 좀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온 건 없어요. 네. 없는데 시장에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물적 분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네. 물적 분할은 기업 가치는 변화가 없어요. 이제 수직적 분할이라고 해서 모 회사가 사업부를 회사화 시켜서 지분을 100% 보유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변화는 없는데 네. 왜 이게 부정적으로 움직이냐 하면은 향후에 분할해서 기업을 상장시켰을 때 그 해당 이익은 고스란히 기존 주주한테 간다기보다는 회사가 더 많이 혜택을 본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시각이 LG화학 이후로 해서 많이 확대가 된 상태예요. 네. 그래서 예전 같으면 물적 분할한다 그러면 주가가 별로 안 움직였거든요. 근데 지금 물적 분할한다 그러면 주가가 밑으로 빠져버려요. 네. 모든 기업이. 근데 사실은 기업의 변화는 이론적으로는 없다고 말씀드리고요. 네.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너무 신뢰치 마시고 주가 빠졌을 때 매수의 기회를 또 잡으시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자, 이거 말고도 오늘 전체적으로 이거 올라와주는 종목들을 좀 보면은요. 네. 개별적인 종목들로 많이 올라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솔루스 첨단 소재 이런 종목들도 흐름이 최근에 좋고요. 원익 PNE 이런 종목들도 흐름이 좋습니다. 휴맥스 이런 것도 좀 좋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전기차 섹터의 종목들은 계속해서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네. 다음은 이제 말 나온 김에 수소차 한번 볼까요? 수소차? 네. 예, 수소차 한번 보겠습니다. 수소 섹터 같은 경우에도 주목을 하셔야 돼요. 물론 매수를 하셔가지고 또 가격이 빠질 수는 있어요. 근데 최근에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말씀을 기존에 계속 10만 원 넘어가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드렸던 호롱 인더가 네. 9월 16일자 기준에서 10만 원이 돌파가 됐어요. 12만 원까지 봐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계속해서 효성화학이라든가 이런 종목들, 호롱 플라스틱 그리고 이런 종목들 최근에 가격 조정이 있었습니다. 일진다이아, 일진하이솔루스가 이제 상장이 되기 때문에 네. 그에 대한 지분 가치 반영으로 기대감이 컸다가 실제로 상장이 되니까 주가가 생각보다 이렇게 좀 많이 빠져 있는 과매도 국면에 접어들었던 종목이죠.
이런 네. 종목들도 보셔야 되고요. 네. 이거 말고도 뭐 효성 중고 많이 있어요. 그래서 효성 첨단 소재도 계속하고 있죠. 효성 첨단 네. 소재는 현재 시장의 관점은 더 갈 수 있다는 관점이 훨씬 더 커요. 네. 예, 그래서 이런 뭐 전기차, 수소차 이런 종목들 전반적으로 살펴봤는데 네. 이제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은 최근에 분위기가 이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해당 사업부가 전기차 이슈를 하는 경우라든가 수소 이슈를 하는 경우에 이 사업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는 물적 분할을 자꾸 하려고 해요. 네. 그래서 물적 분할 얘기가 나오면 주가 빠지기 때문에 이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빠르게 좀 단기적으로 대응하실 분들은 대응하셔야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분들은 좀 빠졌을 때 그 하락을 좀 수용을 하시고 추가로 미래에 더 사는 전략을 통해서 결국은 큰 수익을 내는 전략을 수반하고 진행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 배터리 테마 추석 이후 갈 테마로 살펴봤는데요. 아무래도 또 관련이 있기 때문에 수소차 얘기도 조금 나왔습니다. 하지만 수소차는 또 잠시 후에 살펴볼 테마기도 해서 2차 전지 배터리부터 좀 더 중점적으로 네.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그래서 종목도 몇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 중에서 이제 탑픽 종목을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은 제가 2차 전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고요. 그다음 네. 종목을 바로 들어갈게요. 2차 전지가 왜 요즘에 좀 주목을 받냐 하면은 최근에 카카오 네이버가 규제 대상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규제가 프리한 업종으로 해서 2차 전지가 주목을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애플의 전기차 독자 생산 이런 이슈가 나 있기 때문에 주목받는다고 말씀드리고 더불어서 잘 아시는 것처럼 에코프로 BM이라든가 SKIA 테크놀로지라든가 SKC 영화테크, 코스모 신소재 이런 대표적인 종목들 주가 대단히 좋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목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목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만 좋습니다. 뭐 이렇게 더 사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리면은 사실 똑같은 거죠. 네. 스페셜한 게 없는 거죠. 저평가된 종목을 말씀드릴게요. 네. 자, 종목은 엔시스입니다. 엔시스. 네, 엔시스. 엔시스. 자, 지금 제가 정리를 좀 해왔어요. 네. 그래서 한번 감독님 제 얼굴 좀 지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예, 엔시스. 자, 엔시스 차트부터 보고 그러면은 제가 내용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네. 예, 엔시스 한번 보겠습니다. 엔시스는요, 한마디로 표현할게요. 네. 업사이드 남아있다. 업사이드 예. 남아있다. 예, 아직 추가 상승 가능하다. 예, 1차 목표가 제가 바로 말씀드릴게요. 3만 원. 즉 24,000원이에요. 그러면은 목표가 곽 부장이 3만 원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죠? 주가가 만약에 밑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으면은 이건 매수의 기회를 삼으셔야 되겠죠. 그죠? 매수의 기회를 삼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네. 3만 원 기억하시고요. 3만 원 올 때까지 나는 무조건 모은다고 생각하시면은 제가 그죠? 자신감 3만 원 있게 올 때까지. 말씀드리는데 돈 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오, 자, 보겠습니다. 엔시스요? 예, 네. 조금 더 차트 관점에서 설명 좀 드릴게요. 네. 자, 지금에서 주가가 올라왔는데 그럼 어느 정도 시점에 사야 돼?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네. 제가 늘 똑같은 방식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일관되게. 네. 저점과 고점의 중간 정도 포인트를 지지를 받아야 돼요. 요 자리. 네. 23,000원 22,000원에서 23,000원 지지를 받고 추세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진행하셔야 되고 매수는요. 지금 네. 자리부터 한 1차 매수 들어가셔야 돼요. 1차 매수 들어가고 만약에 올라가면은 지금 자리에 사가지고 올라가면은 25,000원이 돌파가 되면요. 네. 더 비싸게라도 2차 매수 들어가야 되고요. 지금 자리 밑에서 빠지면은 23,000원에서 지지받는지 확인하고 사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어떤 지지와 저항을 이용한 방식을 통해서 1차, 2차, 3차까지 매수를 해준다면은 제가 볼 때는 엔시스 좋은 투자가 될 수 있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럼 언제가 돼야만 3만 원 가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거는 몰라요. 모르는데 분명한 것은 지금 신규 상장 종목이거든요. 2021년 4월달, 올해 4월달에 신규 상장이 되어서 지금 그 과거에 주가가 좀 많이 좀 이렇게 빠진 상태고 저가를 좀 다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장에서는 3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네. 정리를 해왔는데 말씀드릴게요. 네. 자, 저희 손절가는 제가 2만 원 잡아드릴게요. 2만 원.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모아가는 거 좋은데 나는 그래도 손절가를 적용할래 이러시는 분들은 2만 원 적용하세요. 네. 하시면 되고 나는 손절가 적용 안 시켜.
안 시켜 이러면은 3만 원 목표가 계속 하시면 돼요. 들고 가는 분.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가격이 제가 이 자료를 정리한 시점이 19,800원대인데도 벌써 올랐기 때문에 네. 예, 조금 올라와서 그렇긴 한데 그때 이제 작성을 할 때는 한 51.5% 정도 상방 여력을 봤거든요. 지금 그래도 한 40% 이상은 남아 있어요. 네. 그래서 첫 번째 그 포인트는 이거예요. 2차 전지 배터리 전공정 비전 검사 장비예요. 검사 장비. 예, 검사 장비. 검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국내 유일의 업체예요. 예, 국내 유일의 독보적인, 업체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요 고객사로서는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라는 거죠. 그래서 전방 산업이 좋으면은 이 해당 기업의 성장성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네. 최근에 이제 전기차 폭발 사고가 있었거든요. 최근뿐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 검사 장비 수요가 앞으로 증가할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뭐 주요 고객사 LG 에너지 솔루션은 GM과 합작법인인 LT 엄셀스 설립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동사도 해외 법인 설립 진행 중입니다. 요거와 발맞춰 가지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죠? 쉽게 말해서 비즈니스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과 GM과 합작 법인을 만들었고 거기에 발맞추어서 이 동사도 해외 법인을 설립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현재 지금 기존 2공장 기존 캐파 3배 규모로 증설 중에 있습니다. 네. 증설하면 왜 증설을 하는 거죠? 잘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일거리가 많아서 그런 거잖아요. 이 시설이 필요한 거잖아요. 3배. 세 배나. 네, 3배 증설된다고 합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와 HMR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타겟 프라이스는 이제 3만 원. 제 얼굴 보여주셔도 되겠습니다. 3만 원 보시고요. 지금 이렇게 꼼꼼하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투자 포인트를 설명해 드렸고요. 네. 여섯 번째는 업사이드 3만 원까지 보시고 3만 원 가면은 끝난 게 아니에요. 3만 원 가면은 그 다음부터 이 종목은 시가총액이 아주 작은 종목이기 때문에 시총이 한 2,100억밖에 안 돼요. 네. 2,100억 같으면 기관 투자가들이 투자를 잘 안 해요. 근데 만약에 30% 정도 올라가지고 40% 정도 올라가지고 3만 원 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관심을 기관이나 가질까요?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저평가 종목들이 보면은 네. 1차 목표가 다음에 한번 출렁였다가 위로 쭉 올라가는 게 되게 많아요. 네. 그거는 뭐 3개월 뒤, 6개월 뒤, 1년 뒤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때 제가 분명히 주가 안 올라가면 아무 얘기 안 하겠지만은 올라가면 분명히 얘기를 할 겁니다. 네. 그만 얘기했는데 이런 네. 식으로. 그래서 네, 어쨌든 엔시스 주목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추석 이후 갈 테마로 2차 전지 배터리 테마 살펴봤고요. 네. 그 테마 중에 탑픽 종목으로 엔시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코스닥 소형주고요. 시총이 한 2,090억 원으로 좀 작은 그런 종목입니다. 하지만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 이런 얘기 주셨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사서 또 조정 받아도 매수를 해서 계속 좀 모아가는 전략. 그래서 또 25,000원을 돌파할 때 그때 뭐 그만 사는 게 아니라 그때 한번 좀 비싸게 사도 더 사서 네. 목표 주가 3만 원까지 끌고 가는 이런 그렇죠. 가격 전략 굉장히 네. 세세하게 짚어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 추석 이후에 또 이 엔시스 종목으로 꼭 수익 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